김기현 체제로 가나? 1라운드 김기현 판정 승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는 끝내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별 수 있어요.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네. 버텨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요. 네. 그분이 자생적으로 네. 대표가 됐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후광 없이. 그러면 자기 세력을 등에 업고 싸우겠지. 네. 뭐 분당을 각오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쓰러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네. 딱 맞설 텐데 네. 이분 자체가 대통령이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기한테 생명을 불어넣은 그 절대자가 네. 너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 바람 빼겠다는데 네. 원래 처음부터 예견된 거죠. 그 생명은 결국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달려있는. 그래서 네. 권력을 누구한테 의탁해서 쟁취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용 의원. 네, 이용 의원을 보면 윤심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소위 얘기하는 과거에 그 나경원 전 대표 시절에 네. 아니 나경원 전 대표 물러나라고 할 때 연판장 멤버들이 이번에 배현진하고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서 초재선 의원들이 싹 다 김기현 대표 웜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서병수 의원이 당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요구할 때 초재선들이 싹 다 웜홀을 했어요. 그 연판장 멤버들이. 그렇죠. 요건 어떻게 보세요? 배현진 의원은 좀 오락가락 하던데 보니까. 오락가락. 네, 네. 왔다 갔다 하던데. 예. 헷갈리나 보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어느 줄인지. 네. 네. 저는 그 연판장 이거 정말 악질적이었다. 연판장은 이런 악질적이다. 문화혁명의 홍위병 같은 행태들이고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저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떨어뜨려요. 제가 공관위원장이면. 그 사람들이 1순위라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아니, 1순위죠. 왜 그러냐면 네. 명분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출마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집단적으로 연명을 해서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는 거는요. 네. 그건 매우 비민주적이고 지금 이 권위주의적이다 하는 국민들의 세간의 평가가 거기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행태들에서.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이 연판장 멤버. 네, 그럼요. 네. 거기 완전 거의 충격이었거든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네. 국민들이. 야, 저 당이 저런 당이었어? 저렇게 집단적으로 누구를 죽이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당대표 또 죽이고 막 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당은 마음에 안 들면 막 깡패들처럼 몰려가지고 예. 집단적으로 죽이는구나. 지가 지지를 하거나 예. 비판을 하면 낼 일이지. 예. 그죠? 예. 그래서 당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완전히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가 이것을 주도했느냐. 그래서 네. 배현진, 뭐 박수영 뭐 이런 얘기들이 이름이 나왔었죠. 네. 거론이 예.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용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용. 홍위병이라고 우리가 하죠. 홍위병. 홍위병. 예. 무섭죠. 예. 우리나라가 중국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혁신의 1호다. 네. 대상이다. 혁신 대상 1호다. 예, 예. 예. 뭐 김기현 이런 분들은 약간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약해요. 네. 이게 명확하게 뭐가 딱 안 예. 드러나거든요. 네, 무능하다 이런 거고. 예. 무능하다 이런 건데. 예. 근데 이분들이 왜 어머로 했느냐. 보험 들었잖아요. 보험? 네. 그때 확실히 연판장을 돌려서 다른 경쟁자를 죽임으로써 완전히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김기현 대표가 올라서는데 네.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게 줄 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공천에 대한 보험을 든 거죠. 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뭐 비례도 있지만 부산 아니면 지역구가 강남이에요. 네. 이분들이. 부산, 강남, TK. 예.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 중에 한 3, 40명은 네. 확실히 건져야 되는데 예. 이분들 갈 데가 어딨어요. 그리고 서울에도 강남 일부하고 네. 부산하고 TK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남이나 경북 시골은요.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천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지만 네.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이 시골이라는 것은 지역 내에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연고도 없고 또 거기에 어떤 아무런 그게 없는데 갑자기 뭐 공천 받는다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네. 무소속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도시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세요. 대구 근데 대구
대구도 물론 있죠. 뭐 근데 홍준표 시장이 좀 걸리적거리겠죠. 네. 그래서 대구, 부산 아니면 강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부터 나오는데 네, 저는 1호라고 봅니다. 1호, 혁신대상 1호다. 국민의힘이 거의 깡패 집단 비슷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인식이 돼 있죠. 네.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진절머리를 치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엄호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너 나가 막 이렇게 집단 린치하고. 그러니까 저게 과연 헌법기관이야? 저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인데 네.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해서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네. 의회가. 그죠?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맞습니다. 보면 그 국민의회가 바로 그것이 의회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날 때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그 시민혁명을 제도권에서 받아서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국회예요. 네. 가장 민주적이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여당이지만 네. 니네는 안 되는 거야. 예.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이미지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물러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비대위로 가겠죠. 예. 네. 비대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이제 물러나는 걸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누가 물러나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힘이 어디로 이제 옮겨가느냐.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좀 헷갈려 하시나요? 네. 어디로 줄을 가는지. 어디에 서야 할지. 줄을 어디에 서야 할지.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지금 현재 지도부가 아닌 이제 다른 세력이 잡기를 바라고 거기에 지금 베팅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이다. 네. 예. 본질은 권력투쟁. 저는 그런데 안 껴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산소 같은 여자 얘기했는데 네. 그냥 어떤 옳은 얘기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신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데 잘 안 끼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투쟁, 내부 권력 투쟁 싸움에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 초선 때 조금 하다가 네. 아 이게 아니구나. 조선 때 좀 해봤는데 이거 해봐야 남는 게 없어. 이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나는 막 정의롭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다 그게 있더라고. 뒤에 네.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권력을 네. 누가 갖기 위해서 그건데 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어떤 대안인 권력이 매우 정의로운 권력이라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면 네. 전 잘 안 껴요.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김한길 위원장설이 있고요. 안대희 전 네, 대법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준 지금 전경련 회장. 예. 예전에 비대위원장 한번 네. 하셨었죠. 뭐 이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고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시켜주면 한다. 이런 시켜주면 거고. 한다.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그 김한길 위원장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간에 또 알력 다툼이 있다. 이런 소문이 또 어제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사방팔방에 말씀 주신 대로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네. 국민의힘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안대희 대법관인가요? 네, 전 대법관이죠. 그분은 경제사회연구소인가 경제사회연구원인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회인가 예. 아니 근데 원래 어떤 연구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분 스스로?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운영을 하시면서 네. 거기에 상당히 이제 이 보수 언론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인맥이 다 있고 조중동하고도 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초빙을 해서 이렇게 또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맥을 꾸준히 관리해 오셨는데 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거기 지난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예. 경제 관련 예. 그 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윤희숙 의원이라는 예. 이런 분들이 다 그 경사련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인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당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치세요. 안대희 대법관이. 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 하시죠. 새누리당 박근혜의 그 후보 캠프 때부터 결합했던 분이죠.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네. 대선 때 이번 대선 그 인맥들이 때도. 예. 상당히 여기저기에 대선 캠프에 포진했구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 예. 아마 그분이 이렇게 예. 그 저 후광을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인맥들에 이렇게 그 여러 그 저기 언론인들 그다음에 네. 학자들 이런 이제 보수 저변에 네. 자기가 이제 그 인큐베이팅 하는 거. 아, 그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분 뭐 그 가능성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나는 그건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네. 지켜보는 근데 중인데요. 그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이런 분들 가운데 누가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좀 제대로 리드할 수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거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데요. 없어요? 네. 저는 생각이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을 썼는데 네. 망할 땐 확 망해야 된다. 아, 의원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진짜 제가 지난번 총선 때 예. 뭐 반사적인 거긴 하지만 예. 그때 민주당이 너무나 무능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그 민주당도 역시 패권적인 그죠? 이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상당히 많은 어떤 우리 진보적인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데 네. 그 점점 민주당도 기득권화되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진짜 이 세상을 좀 더 개혁해서 예. 뭔가 이렇게 순수한 면이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로남불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 반사적 이익으로 보수가 다 죽었잖아요. 네. 그 탄핵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상당한 기여를 했어요. 그 살아나게 하는데. 아, 의원님도 잘못하셨네, 그러면. 아니, 저 그래서 반성했어요. 반성하고. 오늘 아침에 글 쓰면서 예, 내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민주당이 분명히 잘못을 했고 보수가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양당제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렇게 이쪽이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났어요. 근데 사실은 탄핵 이후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새싹이 돋아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히 망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네. 마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냥 잡초만 무성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잡초만 무성한 상태. 예. 그래서 생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철학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막 난무하는 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박근혜 때보다 훨씬 못한 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실력도 없고 철학도 없고 보수적 가치에 대한 얘기조차도 없어요. 네. 그냥 꼴통이 보수인 줄 알아. 네. 그죠? 그래서 아니 그럼 심지어는 전 사실은 개혁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정확하게 얘기 안 하세요. 뭔지. 네, 얘기 안 해요. 그냥 권력 투쟁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이제 뭐 저도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뭐 할 건데 저도 이해관계가 있죠. 네. 그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해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고 네. 마치 나는 거기에 제3자처럼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제 습관이거든요. 그거를 반성한다. 아니 근데 아니요. 그걸 반성한 거 네. 아니고 그걸 더 일관되게 가겠다. 아, 그걸 더 일관되게 가겠다. 나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아온 거, 네. 나 그냥 객관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견지하면서. 보니까 네. 그냥 완전히 망해서 네. 새싹이 돋아나는 게 낫겠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 판을 그냥 그거 어렵다고 갈아엎는데. 생각해요. 예. 그건 어렵다고 생각. 그러니까 물론 뭐 세상이 100% 불가능한 건 없지만 네. 저는 나아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서 다시 살리면 또 망한다. 또 더 악화된 상황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선전했어. 네. 승리할지 모르지만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 입장에서 어쨌든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승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기고만장해요. 또 시작해요. 더 심해져요. 네. 끔찍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검찰 시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네. 이제 이게 양당제라서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요새 좀 불안하달까. 이게 네. 뭐 이런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랄까. 네. 이게 저는 잘못하면 망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야 네. 더 잘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네. 보면 제 눈에는 이제 이미 한물간 요즘 슬금슬금 또
전대요 그 86 네. 그분들이 다시 슬금슬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무슨 또 이렇게 주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민주당을 총선판을.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제가 분명히 예상을 하는데 그분들은 절대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도할 수 없어요. 이 판. 왜냐하면 이제는 개혁 세력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득권 세력이 됐어요. 이미.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네. 못했어요. 네. 그거를. 그리고 실망을 끼쳤죠. 네. 저는 그렇게 하면 한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요. 감나무 밑에서 입 네. 벌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네. 또 국민의힘은 또 쇼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또 쇼한다. 네. 또 쇼하는 거죠. 근본이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네.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게 제가 어젯밤에 막 취재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장제원, 김기현 쭉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14일 날 대통령 오시면 대통령 말씀 듣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방향대로 우리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여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그 근본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죠? 대통령 지지율이 약하니까 맞아요.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의 민심을 위반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자꾸 그 원래 처음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다라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끝났다. 네. 네.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바뀌지 네. 않으니까 제가 좀 특징이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바뀌어요. 이걸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이에요. 미련. 미련에 자꾸 빠져서 허우적대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네. 아프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제 기업에 있을 때 제가 주로 리스크 관리 네. 그런 걸 주로 했어요. 잘하셨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딱딱딱딱 다 잘라버리고 정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위해서도 네. 낫고 나머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 이럴 때는 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그대로 있고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고쳐? 다시 쇄신해 쇼하면서? 예. 이게 뭐죠? 이거 완전 쇼도 이런 쇼가 국민을 농락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번에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총선에서 민심은 못 얻을 것이다 하고 어떤 의원이 얘기하셨더라고. 다선 네. 의원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뭐 하자는 거야? 네.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해. 네. 어? 네. 대통령이 문제잖아요. 네. 그럼 이때까지 대통령한테 줄 서면서 이렇게 막 빌붙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던 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분명히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예. 대통령 탈당하시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보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 예. 이 지금이라도 예. 그래야 뭔가 기대가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연판장을 비롯해서 그런 잘못을 대표적으로 저지른 사람들 물러나. 네. 응? 그런 다음에 뭘 해야지. 그거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고 밑에 사람들 대통령이 자기가 영혼을 불어넣었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 윤핵관들 그분들 다 호가호위했지만 누구 때문에 호가호위한 그 호가호위를 놔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시는데 그분들만 잘라내. 그게 무슨 이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그렇게 해서 누구랑 뭐 새로 아무리 데리고 들어와서 뭘 한들 네. 저는 똑같을 것이다. 결국에는 선거 때 모면해 보자. 이 어려운 상황을.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겁하다는 거죠. 그렇죠. 비겁하다. 네, 응? 비겁하다. 그러니까 뒤에서 솔직히 말하면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 화장만 싹 해가지고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분칠만 하는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전히 심판할 거다.